자, 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그 유족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징용 가갖고 가셨던 1세대 분이 돌아가셨고, 그 유족분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인 건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모 씨 등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항소심 재판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자, 이게 유족들이 소멸시효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전쟁 배상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일생을 바꿔는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게 이게 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찌됐거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이거를 시효를 살리려고 하면, 그리고 그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걸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이러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 후손분들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배상을 포기하고 사과를 받는 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면에서 여기에 관련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피해 사례나 이러한 문제점들 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피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왜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뭐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3번의 민주정부가 있었잖아요, 우리 쪽에서도. 근데 그럴 때마다 시작했으면,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피해 상황을 가지고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다시 뭔가 외교적으로 일본하고 이걸 해왔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소외받고 이렇게까지 피해에 대한 의식들 또는 이것들이 안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송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강제동원 청구서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거 뭐 제3자 변제로 해서 뭐 다른 우리 기업 돈 뜯고 뭐 어디 돈 뜯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돼. 근데 생각 안 하잖아, 이 정부는. 이 정부는 어차피 자기네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 정부가 뭐 보수 쪽에서 나오든 민주정권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윤석열은 이게 딱 눈 가리고 아웅. 나만 안 보고 안 들리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진짜 우리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사람들 또는 난 징용도 징용이지만 일본군에 징집돼가지고 사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배상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건국절이네 뭐네 하면서 신빙지 시대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배상 책임이나 어떤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뭉개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일본인들이 일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내국의 문제인데 뭐 어쩌라고. 니네는 새 나라 생겨서 나갔으니까 몰라. 살아서 청구하는 사람은 증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못 받으시더라도 그 후손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조선해주는 민간이든 아니면 공적인 단체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안부 이제 할머니에서 성노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성노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가 쉬쉬하고 막고 진짜 더 드러나고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입을 갖다가 막아버린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후원하고 또 그런 소송들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결합력을 발휘를 못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단순히 성노예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 또는 전쟁에 끌려나가서 사망하신 분들, 그 외에 다른 피폭 피해자라든지 또는 강제로 이주를 당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 민족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그렇게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 문호를 그렇게 열고 법을 바꾸고 이민법까지 바꾼다며. 일본 애들이 이제 비자도 없이 여권만 가지면 들어올 수 있게끔 없었던 특혜까지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이따위 짓을 하는지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속보가 들어왔네요. 한국계 그것도 국제고가 결국 고시엔을 재패를 했습니다.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승해서 또 교가가 한국 교가 동해 그 교가 동해 바다 건너 야마토 땅은 일본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님들의 옛 꿈터 이런 멋진 가사 한글 가사들이 아마도 일본 전역에 퍼지게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선수들은 전부 다 한국계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야구를 전통적으로 잘하던 지역이라서 일본 전역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 대회를 재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한국인의 우수성 이런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보다도 저 안에서 한국계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이겼고 그 학교의 교가가 아직도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고 이게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는 면에서 정말 뿌듯한 우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NHK로 생중계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상으로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아까 오면서 봤어요. 보면서 왔어요. 아니 유튜브에 보시면 64강부터 경기 하이라이트하고 교가가 그때 이길 때마다 나오니까 그거를 다 편집을 해갖고 묶어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선수들의 선전도 보시고 그 교가가 울려 퍼질 때의 그 감동이 매번 다시 들어도 정말 찡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HK 공영방송에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 거죠. 야, 대단하다 진짜.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안에서 오따니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2학년 왼손 일본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탐나는 선수대.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으로 진출해갖고 잘하면 한국에 안 오죠. 그런가? 잘하면 외국으로 가나? 미국까지. 미국. 나중에 한국에서도 이 선수의 활약을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토국제고 선수가 몇 명 있긴 있었어요. 한국에도. 근데 그렇게 잘하는 쪽의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축하합니다. 스카우트 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프로 하다가 미국 가면 되잖아. 이제는 한국에서 잘하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더 잘 열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한 명이 있다던가? 아무튼 3명 정도가 무슨 교포고 나머지는 다 일본 선수라고 하더라고요.